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운동권 청산인데요. 이 뭐 했던 멘트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강조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운동권 청산을 자기가 이제 운동권 청산이랑 싸우겠다, 운동권이랑 싸우겠다 이런 목표로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참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네. 왜 뭘 이렇게 싸우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운동권 출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제 태극기 부대 인식이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그 컴플렉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세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1973년생입니다. 네. 92학번이죠. 1973년생들이 가장 껄끄러운 세대가 어딜까요? 1960년대생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기보다 바로 위에 세대가 제일 미운 겁니다. 네.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세대가 출세를 할 수 없다. 우리 송채 기자도 그러시지 않나요? 아, 저는 그거보다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한 콤플렉스는 인간의 네. 어떤 가장 본능이에요. 옛날 그 나의 선배들은 잘 나가는데. 그렇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선배들 때문에, 차지하고 우리 있다. 그 바로 위에 선배들 때문에 내가 우리 세대가 피해를 본다. 네. 뭐 이런 거. 또 반대로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이런 거. 그 네.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그런 글자가 새겨 있다고 해요. 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아, 네. 과거부터. 지금 어느 인식이. 세대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어린 X 뭐 네, 이런 네.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 한동훈 위원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윗세대에 대한 반감이 좀 있을 겁니다. 저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를 굉장히 미워할 것 아,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저는 그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네. 행시나 사법시험 통과해서 출세한 엘리트들의 일종의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사회 변혁 운동을 하겠다고 한 이제 운동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묘한 어떤 그 부채의식 내지 열등감 네. 이런 게 있다가 나중에는 저자들이 저걸 기반으로 권력을 잡아? 야, 너희 그럼 그러려고 처음부터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적개심을 갖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일종의 이제 우월감. 나는 그래도 사법시험 통과한 엘리트다. 이렇게 해서 이 열등감하고 우월감이 묘하게 이렇게 뒤섞인 컴플렉스 같은 네. 게 작동을 합니다. 이거 죄책감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그렇죠. 측면이 부채 의식이 나중에 이제 적대감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운동권 세대의 선배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모든 게 다 운동권 386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시각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한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단순히 그 태극기 부대 수준의 어떤 인식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네. 또 한동훈 위원장처럼 그 한 40, 50대 그 우리나라 엘리트 계층이 갖고 있는 그 묘한 그 컴플렉스 네. 이런 게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그럼 결국 사실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으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쨌든 거대 여당과 야당인데 협력보다는 대결로 가자 이런 의미라고 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 얘기만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서점에서 잘 팔리는 소설이 모비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미국 작가 허먼 몰빌, 우리나라에서는 백경, 하얀 고래 이런 번역을 했는데 모비딕은 뭐 거대한 고래 네. 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모비딕의 그 1인칭 화자는 이슈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여기 이제 실제 주인공은 에이 허브라는 선장이에요. 네. 그 포경선의 선장이죠. 큰 고래한테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제 한쪽 발로 다니는 외다리 선장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고래에 대한 복수심. 그렇죠. 네. 끝내 이 고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고래의 눈에다가 작사를 꽂아놨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 이슈마엘 빼고 전부 다 죽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네. 이 배 전체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네. 어떤 맹목적이고 어떤 광기 어린 복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동료들을 다 파멸시키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의 천광암 논설 주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네.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복수심을 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운동권하고 대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간 당신 파멸할 수 있다. 네. 경제, 민생 살리기 제발 좀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라. 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칼럼을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조언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민주당 안에 8.6 운동권 특권이라는 실체가 있냐 없냐 이 논란도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2일 나온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진보에서도 49%가 8.6 운동권 물러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운동권 특권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지 있다라고 하면 청산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미 좀 청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네. 386이라는 게 한 세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386 세대가 전부 다 운동권도 아니고요. 학생운동 그 시대 80년대 학생운동을 아예 안 했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런 볼수 거죠. 있는? 그때 네. 이제 전두환 정권의 어떤 포갑의 시대인데 그때 나는 아무 관심 없고 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치에 유입된 세대들이 지금 거의 다 물러났어요. 네. 한때는 이제 보좌관이나 당직자들 중에 상당수가 운동권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끝물이에요. 네. 뭐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이런 정도 네. 뭐 유명인사 남아 있는데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랬죠. 네.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 안에서 뭐 그렇게 큰 무슨 뭐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으로 보는 거지. 저 사람이 무슨 옛날 뭐 고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운동권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네. 기자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운동권인가요? 보기 아닙니다. 힘들죠. 네.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표 운동권이에요? 아니죠. 운동권 아니에요. 이 사람 중앙대 들어가가지고 아니 왜 그 저 대학생들 쓸데없이 그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이제 네. 그 광주 5.18 뭐 비디오 이런 것도 보고 뒤늦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네. 저는 반운동권 뭐 운동권 청산론 이건 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저는 돈키호테 생각이 나요. 돈키호테. 네. 이 거대한 풍차가 도는 걸 보고 그걸 쳐부수기 위해서 네. 루신한테하고 달려서 그걸 확 어떻게 해버리는. 네. 그게 풍차가 괴물 아니잖아요. 네. 실체가 없는 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네,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 옛날 나이 많은 농객들이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잡고 이 세상이 잘못되는 거는 운동권 때문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감염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제발 좀 꿈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 2위였고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처음으로 원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2위를 하다가 처음으로 역전해서 1위를 한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좋은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그동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20% 안팎으로 쭉 1등이었고요. 이 보수 쪽 대선 주자들 지지도는 좀 갈려 있었어요. 한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게 나왔다가 또 한때는 뭐 이준석 나왔다가 홍준표도 좀 있다가 원희룡 좀 갔다가 이게 이제 한동훈이라는 신상품, 신상 효과죠. 한동훈이 뜨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한동훈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사실 과거에도 그런 신상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뭐 박찬종, 네. 정주영 네. 뭐 이런 분들 또 고건 또 한때는 문국현, 네. 정운찬, 네. 안철수, 조순, 이회창, 반기문 등등등등등등 항상 신상 효과는 있습니다. 다 실패했고요. 네. 딱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윤석열. 아, 대통령까지 됐죠. 예, 신상 효과를 타고 그대로 대통령까지 된 거죠.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얼굴 표정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 보이더라고.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성공을 할지 네. 이른바 전철을 밟아서 넘어질지 꼬꾸라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동료 시민 이렇게 하면은 뭐 국민이라기보다는 동료 시민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 언론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이게 국민은 통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자율성을 갖고 있는 이제 주체다라는 뜻으로 동료 시민이라는 것을 쓰는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던데 왜 국민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예, 못 부리는 거죠. 미국식입니다. 이거. 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어떻게 돼 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1조 2항이 네.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자,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약간 어색하죠. 네. 이게 왜 어색하냐면 우리한테는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약해요. 네. 행정구역에 상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 시민, 뭐 그럴 수 있죠. 네. 저처럼 인천에 사는 사람 인천 시민,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쪽에서는 원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민 자체가 굉장히 폴리스에 소속된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국가보다도 네. 폴리스가 먼저였고요. 네. 그 폴리스에 소속된 나의 정체성을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My fellow citizens 연설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어떻게 하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미국식 따라하기라고 좀 봐요. 그래서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 혼자 이렇게 외친다고 우리나라 헌법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겠다. 그럼 그 정치인의 어떤 선택이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을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들 뭐 좀 더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국민, 시민 이렇게 섞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뭐 용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아직까지도 좀 어색한. 어색하죠.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무튼 한동훈식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처음 얘기한 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비례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까지 없으면 그 이후로는 정치권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한동훈? 저도 그게 좀 이상해요. 네. 근데 이걸 좋게 보면 배수진을 치는 거고요. 네. 총선에서 지면 나 정치 그만두겠다.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네. 좀 나쁘게 보면 지는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네. 출마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또 비례대표 뭐 뒤쪽 순번으로 들어갔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네.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출마를 안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안 하고 대통령 됐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 300명 중에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300분의 1. 네, 300분의 1. 네. 난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난 그냥 윤석열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네. 대권 대통령으로 직행을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첫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편에 확실히 섰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뭐 한동훈 위원장의 악법의 근거 중에 하나로 든 게 바로 뭐 생중계를 한다, 뭐 이거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언론 브리핑 조항이라는 거는 기존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여했었던 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정확히 같은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달라진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아요. 근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악법 규정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지금 정채 기자가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지금 전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보탤 것도 없어요. 이게 네. 우리나라 국민이 70% 정도가 이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이제 좀 이렇게 보수 쪽 농객들은 뭐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기소 못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왜 이 사건 종결 처리를 안 하죠? 네.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리하면 되는데. 무혐의 처분을 네. 해야 돼요. 왜 네.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이거 검사가 이거 무혐의했던 나중에 자기가 감옥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 정도가 이건 특검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던 차에 그 명품 백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이건 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무슨 뭐 언론 브리핑 조항 이건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언론계에서는 대충 논쟁이 다 끝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국민들도 이미 좀 알고 있다시피 여론조사에서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이제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대통령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슈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둘 다를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네. 정면 돌파 잘못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이게 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거 옛날에 YS 정도나 돼야 정면 돌파하는 거지. 이게 네. 이분들이 옛날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보수 신문 논객들도 이거 이대로 뭐 거부권 행사 이거 옳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고현곤 편집인이 느닷없이 유경수 여사가 생각나는 새해 아침 이런 칼럼을 썼어요. 네. 전 이 내용 보고 피고 웃었는데 네.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유경수 여사 얘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나 그 칼럼을 읽으면 김건희 여사를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수 쪽 농객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옳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이 무서워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렵다고 네. 보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도 이거 비켜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비대위원장까지 그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한동훈 위원장까지 데려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제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그 여당과 대통령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인데, 이렇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또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라고는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변화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없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네. 내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권, 이념,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다. 네. 아, 이분 그 작년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주춤했거든요. 네. 그 연말까지 조용했는데 이 새해가 되자마자 다시 또 네. 이 병이 약간 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고 똑같아요. 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수직 관계, 수평 관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쉽게 얘기해서 반정치주의, 반민주당, 반이재명, 반운동권 동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두 사람이 동일체다. 네, 사고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당장은 총선 승리해야 되는 어떤 운명 공동체라고 할까요? 네. 뭐 이제 이런 사이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관계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둘 사이에 무슨 수직 관계를 깨고 수평 관계로 갈 것이다 이런 거 그냥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무조건 이제 가는 거고 그 이후로도 그 이후는 분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총선을 만약에 이제 진다 그러면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할 거고요. 네. 반대로 이긴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영웅이 되고 네. 윤석열 위원장은 윤석열 약간 대통령은? 위험해지는 거죠. 아, 네. 이 미래 권력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럴 수 그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때는 좀 틈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총선 승리일 텐데